네, 국회의원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치권의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탄핵 3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년 만에 완전치는 않지만 오늘 보수가 뭉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얘기, 민주당의 괘씸죄 논란 얘기부터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비판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 뇌물? 그럼요. 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두 인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님이 네. 글쎄 괘씸죄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논란이 있어서 당 내에서 공천 연장전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인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1차 공천지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두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요. 누가 추가 공모를 하겠습니까? 이미 선거가 나가겠다는 뜻이 있다면 이미 나갔었겠죠. 이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뭔가 당 지도부에 다른 사람을 내리꽂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보여져요. 예. 더군다나 지금 금태섭 의원과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검사 출신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 금태섭 의원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 두 의원은 어떤 면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은 색깔이죠. 민주당 전체가. 자,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그나마 소신발언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에 좀 희망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기어이 두 지역을 일단은 지금 현재 추가 공모 지역을 했는데 그 추가 공모에서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사람 이름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이고 지역 같은 경우에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이제 소송 집회 사회도 보기도 했었고 조국 백서에 지금 필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 경선에 붙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신인 가산점도 있어요. 15%. 예.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금태섭 의원과 붙이겠다는 이야기는 인재 영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태섭 의원의 즉 조국 전 장관을 지금 비토했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박근혜 정부 때 진박 논쟁이 있었죠. 자, 진실한 박근혜인 사람만 하겠다는 진박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경선에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에 경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바로 진박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위기에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화면 다시 보실게요. 이 강서갑의 지역구 의원인 금태섭 의원 자리에 지금 조국 전 장관 지지 성향인 김남국 변호사가 추가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그런 고민하고 보도가 있고, 나왔고 예,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감쌌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 민주당 공천 경선이 나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조차도 이 금태섭 의원과 보시는 조홍천 의원의 공천 추가 모집 연장전에 좀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솎아내야 된다.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김상희 평론가님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극성 지지 세력을 등에 업든 여론을 좀 손쓸 수가 없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글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결론이 나지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은 그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선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후보들을 위해서 특정한 그 외의 후보들을 배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조홍천 의원의 경우는 이미 다른 후보들이 그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금태섭 의원으로 되는 상황을 지금 그 상황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또한 굉장히 중도층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임미리 교수 건과 비슷하게 중도층에게 저것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가겠다, 똘똘 뭉쳐서 가겠다라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그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이것을 고심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이 주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탄핵 사태로 분열됐던 보수 정파가 무려 3년 만에 새로운 이름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추진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오늘 화면부터 만나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만든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보수와 중도의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왔습니다. 글쎄 오늘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여러 가지 몇 번 말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시작 질문이 이런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합친 겁니까? 어떻게? 일단 이제 한 8, 90% 합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나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통합이라는 어떤 열차는 출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열차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열차 열량을 가지고 출발하려면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 문제는 일단 예전에 새누리당의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통합을 한 것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금 한번 예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리유니언하는, 즉 다시 모이는 그 성격 이상의 것은 아직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중도 보수로의 어떤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더 확장을 해야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당 지도가 보면 결국 예전에 있는 얼굴 그대로 지금 당 지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새누리당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뭐가 바뀌었냐라는 그런 근본적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이 보여지고, 이것은 결국은 공천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의 결실 이런 분석이신데 장혜철 평론가님 다음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열차의 연료 얘기 좀 뒤에서 탄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탄력의 중심에 유승민 위원장과 안철수 위원장이 있는데 이분들 합류하는 겁니까? 오늘 안 왔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우선 유승민 의원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본인이 제시했던 이 3대 조건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기왕지사 통합을 하기로 했다면 흔쾌히 와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앞으로 유승민 의원의 정치 행보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고, 황교안 대표도 어쨌든 본인의 대표 체제가 미래통합당에서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손을 내밀어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 등 백의종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결국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배에 탄 만큼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예.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독자 노선을 걷겠죠. 그러나 과거 1기 국민의당 때 함께했던 많은 중도 진영의 인사들마저도 이번 미래통합당 출범에 이름을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 그 소수의 측근들,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따로 떨어져 나간 셈인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중도 세력을 통합했다, 흡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철수 의원에게는 크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김성태, 박인숙 의원에 이어서 중진이었던 오늘 정가뷴, 유기준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중진들의 불출마가 이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쇄신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